어디서나 5분 정도는 아는 척할 수 있는 방송, 자동차를 몰라도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자동차 뉴스, 카메거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업부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도 카메거진 3인방 나오셨습니다. 카메거진의 홍일점, 조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섹시한 시골 남자 김승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 자동차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보면은 나만의 어떤 개성을 찾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특이한 차들을 많이 찾게 되는데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또 특이한 차를 만들어도 또 너무 적은 사람이 사다 보니까 고민이고 그렇다고 좀 무난하게 만들자니 또 무난하다고 아무도 안 사고 이런 문제가 정말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요새 좀 눈에 들어오는 차가 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트위지. 트위지. 네. 아, 작고 귀엽죠? 예. 저같이. 김규 기자는 어때요? 저는 셀토스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셀토스. 작지만 강한 SUV. 맞아요. 셀토스 요새 좀 길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오늘은 기존의 어떤 그 일반적인 차량보다는 조금 더 눈에 띄는 좀 자기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차량 위주로 카메거진을 준비했습니다. 요새 수입차라고 하더라도 벤츠, BMW 같은 차들은 워낙 많이 보이다 보니까 야, 이 차는 좀 식상한 거 아니야? 하면서 좀 다른 차종들이 좀 도로에서 많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포르쉐 같은 고가의 차도 그렇고 김종규 기자도 이제 그중에 하나를 오늘 준비해 오셨죠? 네, 제가 어떤 차가 좀 하차감이 좋을까 고민을 하차감. 많이 하다가 내릴 때 쳐다보는 차. 예,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거든요. 조하영 기자도 좀 좋은 차, 좀 멋있는 차 지나가면 좀 쳐다보게 되나요? 누가 내리나는 잘 안 보는데 아. 차 자체는 보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좀 아쉽지만 제가 최근에 마세라티를 타고 왔습니다. 마세라티. 이탈리아의 자존심이죠. 삼지창. 네네. 예. 마세라티를 몰고 회사 앞에 돌진을 했는데 예. 기자 5명이 대기를 하고 에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겠다고. 촌스럽다. 아닙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석에 앉아서 에이. 5명이 번갈아 가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네, 그만큼 하차감도 훌륭했고 차 자체에 대한 엔진과 여러 가지가 되게 훌륭한 차였는데요. 제 차는 아니지만 제가 느낀 하차감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계적인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의 창업주인 엔초 페라리. 그가 가장 이기고 싶어 했던 레이싱카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람보르기니? 포르쉐? 아닙니다. 바로 이탈리아 럭셔리 스포츠 세단 마세라티입니다. 마세라티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삼지창을 모티브로 한 브랜드 마크로도 유명한데요. 마세라티는 1914년 마세라티가의 6형제들이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며 105년의 전통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레이싱 드라이버이자 기술자로 이름을 알렸던 넷째 알피에리는 일반 자동차가 아닌 레이싱카를 직접 제작하면서 마세라티를 성장시켰는데요. 마세라티는 줄곧 레이싱카를 만들다가 약 30년 후인 1947년 레이싱용 엔진을 탑재한 승용차라는 컨셉트로 브랜드 이미지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자동차는 마세라티 브랜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콰트로 포르테입니다. 브랜드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제 말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바로 이름에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콰트로는 4개, 포르테는 문이라는 뜻인데요. 즉 4개의 문을 가진 자동차, 포도어 세단을 의미합니다. 마세라티 브랜드는 원래 레이싱카에서 시작된 브랜드인데 이 콰트로 포르테를 출시하면서 레이싱카가 아닌 럭셔리 스포츠 세단으로 브랜드 변신을 시작하게 됩니다. 독자 노선을 걷던 마세라티가 본격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건 슈퍼카의 대명사 페라리와 손을 잡으면서부터입니다. 마세라티는 페라리 공장에서 독점 수작업으로 조립되는 8기통 엔진과 부드러운 곡선 디자인, 최고급 가죽 등을 접목하며 독보적인 감성이 담긴 럭셔리 브랜드로 탄탄대로를 밟아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2016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인 SUV 모델 르반떼가 글로벌 판매를 견인하는 볼륨 모델로 떠오르면서 이제는 세단을 넘어 SUV까지 판매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소성과 고급화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이탈리아 자동차의 자존심 마세라티. 굉음을 토해내며 도로를 질주하는 마세라티의 전통과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승규 기자가 직접 마세라티를 운전을 해봤을 텐데요. 거기서 승차감도 많이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승차감은 방송 영상을 봐서는 잘 모르니까 실제로 운전을 해봤을 때 그리고 촬영을 했을 때 주변에서 느껴지는 시선들은 좀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어요? 네, 그 마세라티가 105년 전통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기존의 신차가 주지 않는 이 새로운 묵직한 감성을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마세라티의 하차가 뭐 공감은 가요. 워낙 비싼 차다 보니까 사실 비싼 차가 희소하고 비싼 차를 타면은 사람들이 워낙 보기가 힘드니까 많이 쳐다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뭐 롤스로이스라든지 페라리라든지 이런 차를 타면은 주변에서 보기 힘든 차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차 말고도 좀 이렇게 뭔가 색다른 감성으로 좀 주목받는 차가 있을까요? 네, 뭐 롤스로이스, 뭐 포르쉐 이런 차들처럼 비싸서 못 사는 차가 아니라 정말 인기가 많아서 없어서 못 사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없어서 못 사는 차라는 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도 사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적절한 가격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바로 볼보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없어서 못 사는 브랜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X60을 출시했을 당시에 출시일 이전에 이미 초도 물량이 완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 기억난다. 저도 네. 보도자료 보고서 야 이거 언제 사전 계약해요? 그랬더니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한국에서 출시 행사 뭐하러 하냐고 이미 차 다 팔았는데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좀 나네요. 네, 그래서 뒤늦게 계약을 하면 뭐 계약을 하고도 뭐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기다려야만 차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예. 뭐 최근에는 XC90의 페이스 리프트 모델을 출시해서 이 무서운 성장세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스웨디시 감성을 내세운 볼보의 기세가 최근 매섭습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7,900대를 넘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이상 늘었습니다. 볼보가 목표로 제시한 연간 판매량 10,000대를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측되며 수입차 10,000대 클럽에도 입성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올해 볼보는 SUV 라인업인 XC 모델들의 인기가 꾸준한 데다가 크로스오버 V60과 중형 세단 S60 등 신차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대형 SUV XC90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이달에 출시했는데요. XC90은 2002년 선보인 볼보 브랜드 최초의 SUV입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크롬바, 휠 등 디테일한 디자인 부분이 바뀌며 공격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를 키웠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은 기존의 양각에서 음각으로 바뀌면서 프레임 사이즈가 조금 커졌고요. 전면부와 후면부 모두 크롬 도금이 더해졌습니다. 휠도 블랙 다이아몬드 커팅 휠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높였습니다. 운전의 재미뿐만 아니라 볼보가 추구하는 가족 중심적인 안전을 적극 반영한 차로 40대 중후반부터 많은 관심도가 보이고 있고요. 나의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사장님들, 남성분들부터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까지 많이 볼보에 대해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볼보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면서 수입차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볼보 디자인 보면은 좀 많이 변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긴 해요. 사실 저희 세대나 저보다 좀 윗세대 같은 경우는 볼보 하면 안전한 이미지, 그리고 이제 가족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세련되거나 젊은 느낌까지 받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저희 세대에는요. 세대가 다른가요? 네, 다르죠. 네, 저희 세대는 XC40 같은 경우에는 화사차, 정해인 차로도 많이 불리면서 젊은 감성을 자극하는 차로 좀 많이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세련된 젊은 감성까지 자극을 하면서 전 연령층이 골고루 좋아하는 브랜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카메거진에서 많이 다뤘던 차긴 합니다. 한국 GM, 쉐보레의 트래버스와 콜로라도인데 항상 이렇게 쌍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 이 차가 5월 달에 서울 모터쇼에서 공개가 됐는데 계속적으로 관심은 많이 갔는데 이제 거의 출시가 임박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평가가 좀 많이 달라졌죠? 네, 맞습니다. 이제 콜로라도가 이번 달 출시 예정이고 이번 트래버스가 다음 달부터 고객들에게 인도될 예정입니다. 예. 되게 오랜 기간을 끌어오고 그 소비자들에게 애를 많이 태웠는데요. 이미 사전 계약만 다 1,000대씩 팔릴 정도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의외로 인기가 좋네요. 사실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그게 많이 팔리는 모델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픽업 트럭은 우리나라에서 쌍용차의 렉선 스포츠 칸밖에 없을 정도로 경쟁 모델이 좀 적고 예. 한데 최근에 이제 레저, 특히 캠핑이나 서핑 등 레저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이제 픽업 트럭에 대한 요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렉스턴 스포츠랑 경쟁하면은 워낙 훨씬 비싸잖아요. 네, 맞습니다. 렉선 스포츠 칸에 비해서는 콜로라도가 가격대가 항상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제가 이제 출시 행사를 다녀왔는데 출시 행사에서 카우커잼 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쟁 차종이 어떤 차종이냐? 저는 당연히 렉스턴 스포츠 칸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지만 카우커잼 사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경쟁 차종이 없다. 딱 잘라서 선을 긋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저 포터도 있고. 그러니까 포도 너무 하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왜 경쟁 차종이 없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렉슨 스포츠 칸의 경우는 SUV 모델을 그 뒤에 화물창으로 개조한 모델이거든요. 설계 자체가 SUV라는 점입니다. 예. 하지만 콜로라도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픽업 트럭으로 만들어진 차종인데 아무래도 견인 능력이나 힘이나 뭐 아니면 뭐 활용도가 렉슨 스포츠 칸에 비해서는 뭐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 그러니까 트레버스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뭐 가격 때문에 팰리세이드가 워낙 가격이 잘 나와서 야 이거 트레버스가 잘 팔릴 수 있겠냐. 그래 아무리 쉐보레가 수입차라고 해도 이건 한국 GM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사실 출시가 임박하면서 평가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출시를 앞두고 한국GM에서 수입차 협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보도자료에서 봤을 때 왜 갑자기 수입차 협회에 등록했다고 보도자료를 낼까 생각을 했는데 트레버스와 콜로라도는 수입차라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광고도 그렇더만 이게 딱 이렇게 뭐 컨테이너 박스 쫙 내려와가지고 딱 한국에 왔어요. 그랬더니 수입차들이 쫙 늘어서가지고 아 나는 수입차입니다. 뭐 하는 이미지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아까 콜로라도 얘기하다가 이제 트레버스로 왔는데 어차피 이제 같은 뭐 차종이다 보니까 트레버스의 경우에는 현대차 팰리세이드와 경쟁 모델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예. 팰리세이드의 가격이 4천만 원대 초반입니다. 4,200만 원 정도 볼 수 있고 트레버스는 4,500만 원으로 책정돼 조금 있습니다. 더 비싸죠. 네, 조금 예. 더 비쌉니다. 그래도 300만 원이면 생각보다 큰 차이거든요, 소비자들에게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한국GM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가 아닌 해외에서 만들어진 수입차다라는 인식을 이 수입차 등록 협회에 등록을 했다라는 점으로 이제 각인시키게 된 거고요. 그리고 트레버스가 팰리세이드보다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30cm. 우리나라는 뭐 한 300mm 정도 더 큰데 미국 시장에서는 포드의 익스플로러와 경쟁 모델입니다. 포드 익스플로러가 현재에서는 5,500만 원 정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경쟁 모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4,500만 원에 팔고 있는 거죠. 1,000만 원 차이가 날 정도로 트레버스가 아주 합리적인 가격대로 우리나라 시장을 좀 공략하고 그리고 이제 있다. 트레버스 자체도 그 미국에선 중형, 우리나라에서 따지면 대형인데 플랫폼 자체가 그 대형 가족 SUV에 잘 맞게 나와가지고 3열 같은 경우도 팰리세이드가 좀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이제 가족 3열까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차라는 거를 실제로 타보고 시승해본 사람들이 언급을 하면서 야 이거는 또 팰리세이드하고 또 다른 매력이 있구나. 그리고 이거는 아 진짜 아메리칸 정통 SUV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면서 트레버스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소개해드린 차들의 그 사례를 보면 XC90은 SUV고 뭐 콜로라도, 트레버스 이런 게 자동차가 예전에는 좀 어떤 지점을 가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놀러 가는 용도로 사용하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예 우리 조하영 기자가 놀러 가는 차를 준비하셨죠? 네, 바로 캠핑카입니다. 예. 캠핑카를 뭐 사러 갔다 오셨나요? 아니요, 캠핑카를 제작하는 현장에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예. 최근에 뭐 핑클이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아,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해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캠핑카보다는 핑클이랑 가고 싶어요. 네, 근데 그 핑클이 탄 차량이 현대차의 솔라티라는 차량이에요. 예, 예. 네, 이게 원래는 미니버스인데 현대차에서 캠핑카 버전으로 출시를 하기도 했었고 또 미니버스를 캠핑카로 튜닝을 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보신 차 중에는 좀 어떤 차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뭐 스타렉스 같은 승하차도 있었지만 저는 45인승 대형 버스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광버스? 네네. 와 그걸 통째로 캠핑카로 개조를 했다고요? 네, 그게 전체가 캠핑카인데요. 45인승을 한 6인승 정도 좌석을 남기고 뒷부분은 뭐 침대, 뭐 싱크대, 화장실 이런 식으로 생활이나 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바꾼 캠핑카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야, 그 정도면은 우리가 캠핑카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 불편하고 쪼그리고 사실 그 핑클 것도 보더라도 위층 아래층 써갖고 되게 불편하게 자잖아요. 근데 네. 좁더라고요. 와, 그 정도면은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어요. 네, 제 자취방보다 넓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네. 뭐 대형 캠핑카를 사실 뭐 이렇게 개인이 소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건 빌리고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들이 좀 더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캠핑카 튜닝도 되나요? 네, 그런 경우에는 11인승 이상의 승하차에 한해 가능한데요. 예. 스타렉스나 카니발 등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제작 업체에 주문을 해서 앞쪽에 2좌석 정도 남기고 뒤에는 침대 같이 이렇게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형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 그렇게 되면 불법 아닌가요, 혹시? 네, 아니요. 이게 2014년에
캠핑카로 튜닝하는 것이 이렇게 허용이 되면서 뭐 튜닝 시장도 많이 활성화가 됐고요. 뭐 그렇게 합법화가 되면서 2014년에는 캠핑카 규모가 한 5,000대 정도였는데요. 올해 기준으로는 2만 대까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시장이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현재 전체 캠핑카의 3분의 1 정도가 튜닝 캠핑카라고 하는데요. 규제 완화와 함께 튜닝 캠핑카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다양한 용도의 차량 그리고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차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자동차가 운전자의 개성과 취향,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딜 가서든 5분 정도는 아는 척할 수 있고 자동차를 몰라도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카메거지는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